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류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위대한 발명품들에 대한 이야기를 온화하고 잔잔한 목소리로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세상은 늘 변화해왔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인간의 기발한 상상력과 끊임없는 도전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발명품들이 세상을 바꾸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발명품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너무도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오랜 고민과 노력, 때로는 우연한 발견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발명품들은 단지 물리적인 도구를 넘어 인류의 사고방식과 사회구조, 나아가 문화와 윤리적 가치까지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문명의 진보는 결국 이러한 위대한 발명품들의 축적과 그로 인한 파급 효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가장 오래되고도 혁신적인 발명품 중 하나는 바로 바퀴일 것입니다. 단순히 둥근 모양의 물체가 회전하는 원리를 이용한 바퀴는 기원전 3500년경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처음 등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작은 혁신은 운송수단의 혁명을 가져왔고 이는 곧 문명 발전의 속도를 가속화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손쉽게 옮길 수 있게 되면서 교역이 활발해졌고 도시가 번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죠. 바퀴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동차, 기차, 비행기와 같은 현대적인 운송수단은 물론 심지어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기계의 작동 원리조차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바퀴는 단순히 물건을 운반하는 도구를 넘어 인류가 세상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식 자체를 변화시킨 근원적인 발명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류는 더 넓은 지역으로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며 다양한 문화를 교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퀴의 발명은 기술적 진보의 첫걸음이자 인류가 한계를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의지의 상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인류는 지식과 정보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파피루스, 메소포타미아의 점토판, 그리고 동양의 대나무나 비단 같은 재료를 거쳐 마침내 중국에서 발명된 종이는 지식의 대중화를 가능하게 한 위대한 발명품으로 꼽힙니다. 서기 105년 체륜에 의해 개량된 것으로 알려진 종이는 이전에 사용되던 재료들에 비해 훨씬 저렴하고 가공하기 쉬웠습니다.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는 정보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양피지나 나무 껍질 같은 재료는 구하기 어렵고 가공도 쉽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종이는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했고 이는 곧 글쓰기와 인쇄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지식이 소수 특권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죠. 종이의 발명은 인류의 지식 축적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였고 이는 르네상스와 과학혁명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지식이 널리 퍼지면서 새로운 사상이 싹트고 인류는 기존의 관습과 통념에 도전하며 더욱 진보적인 사회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의 발명에 힘입어 15세기 중반 독일의 요하네스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 인쇄술을 개발하면서 지식의 대폭발을 일으켰습니다. 구텐베르크 인쇄술은 이전의 목판 인쇄와는 비교할 수 없는 효율성과 정확성을 자랑했습니다. 이는 성경을 대량으로 인쇄하여 보급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고 그 결과 종교개혁의 불씨를 지피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접하게 되면서 문해율이 향상되고 다양한 분야의 서적들이 널리 퍼져나가면서 새로운 사상과 지식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인쇄술은 단순히 기술적 진보를 넘어 정보의 생산과 유통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으며 이는 대중교육의 확대와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많은 사상과 지식이 빠르게 공유되면서 인류는 한층 더 발전된 문명을 건설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쇄술은 정보를 민주화하고 개인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며 비판적 사고를 장려함으로써 근대 사회의 형성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발명품은 18세기 후반 제임스 와트가 개량한 증기기관입니다. 증기기관은 인류의 생산 방식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으며 산업혁명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전까지는 주로 인력이나 수력, 풍력 등 자연의 힘에 의존했던 생산 방식이 증기기관의 등장으로 대규모 공장 생산 시스템으로 전환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증기기관은 탄광에 물을 퍼내거나 방직기계를 돌리는 데 활용되면서 생산 효율을 극대화했고, 이는 곧 엄청난 경제적 부를 창출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교통과 통신 분야의 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조지 스티븐슨의 증기기관차와 로버트 풀턴의 증기선은 사람과 물자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로 이동시킬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국가 간의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세계 경제의 통합을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면서 사회 구조 자체가 변화하는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냈죠. 증기기관은 인간의 노동력을 기계가 대체하기 시작한 첫걸음이었으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기계 문명과 자동화 시스템의 토대를 마련한 발명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발명은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를 더 복잡하고 상호 연결된 형태로 진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와 더불어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인류는 생명을 연장하고 질병에 대항하는 놀라운 발명품들을 탄생시켰습니다. 1928년 알렉산더 플레밍이 우연히 발견한 페니실린은 인류의 평균 수명을 비약적으로 늘린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입니다. 푸른 곰팡이에서 추출된 이 최초의 항생제는 박테리아 감염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한 감염이나 작은 상처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지만, 페니실린과 같은 항생제의 등장은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경감시켰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부상병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으며, 이후 의학 분야의 혁명을 가져왔고 다양한 항생제 개발의 길을 열어 오늘날 우리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페니실린의 발견은 현대의학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인류가 감염병을 정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1895년 독일의 물리학자 비렐름 렌트겐이 발견한 X선은 인체 내부를 비침습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하여 진단의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X선은 뼈의 골절이나 내부 장기의 이상을 수술 없이도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질병의 조기 진단과 치료에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이는 의료 영상 진단의 시작을 알렸으며, 오늘날 MRI, CT 등 다양한 영상 진단 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X선은 단순히 의료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재료 과학에서 비파괴 검사를 하거나 공항에서 보안 검사를 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우리 삶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류는 질병과의 싸움에서 한층 더 우위를 점하게 되었고,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장시켰습니다. 생명과학 분야에서는 1953년 영국의 프란시스 크릭과 미국의 제임스 왓슨이 로잘린드 프랭클린과 모리스 윌킨스의 연구를 바탕으로 밝혀낸 DNA 이중나선 구조의 발견이 빼놓을 수 없는 업적입니다. 이 발견은 유전 정보가 어떻게 저장되고 전달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통찰을 제공했으며, 생명의 신비를 풀어나가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DNA 구조의 이해는 유전공학, 생명공학, 그리고 현대의학의 눈부신 발전을 이끌었으며,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고 맞춤형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복제 기술, 유전자 편집 기술 등 혁신적인 생명공학 기술의 기반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인류는 암과 같은 난치병 치료, 유전 질환 예방, 식량 증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먼 미래에는 이 DNA 기술이 인간의 수명을 더욱 연장시키고 유전 질환을 완전히 정복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생명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인류가 생명 현상을 조작하고 제어할 수 있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인류 문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발명품으로 꼽힙니다. 20세기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컴퓨터는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방식 자체를 혁신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대중화된 인터넷은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거대한 정보망을 구축했습니다. 이 두 발명품은 정보화 시대를 열었고 우리의 일상생활, 경제,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정보를 교환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인류의 협업 능력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창출을 가속화했습니다. 컴퓨터는 복잡한 계산을 수행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과학 연구의 발전을 촉진했으며, 인터넷은 전 세계 어디서든 정보에 접근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했습니다.
원격 근무, 온라인 교육, 소셜미디어 등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생활 양식과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며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발명품이 마냥 긍정적인 영향만 가져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세기 초 독일의 프리츠 하버가 개발한 화학 비료는 질소, 비료의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식량 생산량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인류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기여를 했지만 동시에 토양 오염과 수질 오염이라는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핵에너지는 2차 세계대전 중 핵무기로 개발되어 인류에게 전례 없는 파괴력을 보여주었지만 평화적으로는 막대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핵발전소 사고나 핵폐기물 처리 문제 등 인류가 해결해야 할 심각한 과제를 안겨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위대한 발명품 뒤에는 언제나 인류가 현명하게 활용해야 할 책임이 따르며 기술의 발전과 함께 윤리적, 사회적 고려가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기술 발전의 양면성은 인류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이 강력한 도구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는 과거의 발명품들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인류가 어떤 발명품을 만들어낼 것이며 또 어떻게 그 발명품들을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활용할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고 우리는 그 기술의 힘으로 더욱 풍요롭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사용하는 인간의 지혜와 윤리적인 판단일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들은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인류가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영감을 주었으며 인류 문명의 진보를 이끌어온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들의 위대한 정신을 기억하며 우리도 미래를 위한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발명은 인간의 필요와 호기심에서 출발하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발명들이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끊임없이 성찰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